양파 껍질 그냥 버리시나요? 그런데 말인데요. 최근 의사가 양파 껍질을 혈관 청소기라 부른다고 하더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얘기 들으면 자동으로 귀가 쫑긋해지지 않나요? 여러분 덕분에 이 채널이 운영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눌러주세요. 그걸로 충분히 행복해지는 제가 참 귀엽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영입니다. 63살이고요. 한의사로서 35년째 진료 중입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환자와 삶의 무게 감정을 공유해 왔지요. 여러분 각자 혈관 건강 고민 있으시죠? 요즘 자꾸 다리가 저리고 피로가 심해져요. 걷다 보면 숨이 찰 때도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혈관이 막히면 단순히 운동 기능만 아니라 전체 건강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정말 작은 변화지만 혈관이 조용히 시작된 병의 길이면 그 길이 천길 낭떠러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양파 껍질 한 조각이 어떻게 혈관 청소기가 될 수 있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처음이 어렵기만 한 걸음이 아니죠. 우리 함께 따뜻하게 시작해 봅시다. 바로 양파 껍질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머무를게요. 제가 왜 혈관 이야기를 꺼낼까? 그 이야기를 먼저 공감과 함께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흔히 중성지방이 높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왜 운동이 힘들어지고 피곤함을 느끼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중성지방이라는 말 한두 번쯤 들어보셨죠? 맞아요. 만약 중성지방이 150mgdl을 넘기면 건강 리스크가 확인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 몸속의 기름층처럼 혈관벽에 달라붙기 시작하면 혈관 내벽을 조금씩 좁게 만들고 결국 혈류 흐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피가 빡빡하게 흐르게 되고 우리 몸은 쉬지 못하고 정을 잃은 펌프로 움직인답니다. 그러다 보면 걷는 속도도 느려지고 숨도 차고 피로가 계속 쌓이게 돼요. 제가 그런 분들을 35년 동안 많이 뵈봤어요. 의사 선생님, 저 피곤해서 숨이 자주 차요. 그 말씀이 가족 같았죠. 말씀들을 한 분씩 들으며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게 제 기쁨이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부터 건강 시작이에요. 작지만 확실한 양파 껍질이 그 길에 작은 빛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곧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바로 양파 껍질이 어떻게 중성지방을 도와줄 수 있는지죠. 정말 간단하지만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럼 다음은 양파 껍질의 과학적 근거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혹시 요즘 걷기가 힘드시진 않으세요? 전에는 잘 걷던 길도 요즘은 괜히 다리가 무거우시죠? 계단만 봐도 한숨부터 나오는 느낌, 허벅지가 욱신욱신 찌릿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은 종아리까지 땡기고 저려서 잠이 안 오기도 하죠. 이런 증상 혹시 겪고 계신가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몸이 축 처지고 이상하게 피곤하다. 이런 말 자주 하시죠? 무기력하고 예전 같지 않은 몸. 그래서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겨버리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자주 저린 느낌. 이런 게 반복되면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혈관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어요. 제가 만났던 70대 어르신 한 분도 맨 처음에는 종아리 근육 때문이라며 파스만 붙이고 버티셨대요. 그런데 하루는 버스 계단에서 다리가 탁 풀려버린 겁니다. 검사해보니 말초혈관이 상당히 좁아져 있었죠. 문제는요. 이런 상황의 근본 원인이 대부분 중성지방이라는 거예요. 중성지방 많이들 들어보셨죠? 피검사표에 숫자로 딱 나오는데 보통 150mgdl
넘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그 수치가 170, 200 넘기면 혈관 속 기름때처럼 달라붙기 시작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정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더 쉽게 쌓입니다.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중성지방이 기름진 음식, 운동 부족, 과한 음주, 그리고 스트레스, 이 모든 걸 먹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몸 안에서 조용히 쌓여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꽉 막혀 있는 경우 많습니다. 나는 통통하지도 않은데 그런 분도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마른 체형이면서도 내장 지방이 많고 중성지방 높은 분들 진료실에서 자주 만납니다. 그만큼 몸무게보다 속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또 하나, 피로감입니다. 단순한 피곤함과 혈액순환 장애는 느낌이 달라요.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우리 몸의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서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죠. 하루 종일 몸이 뻐근하고 무거운 느낌, 아무 이유 없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할 때, 그럴 때는 꼭 혈액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수치 하나로 여러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중성지방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잘 흐르고 있을까요? 몸이 말해주는 작은 신호들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혈관이 한번 막히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조기에 확인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천천히 몸을 돌보면 됩니다. 이제 그럼 그 중성지방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양파 껍질 속 특별한 성분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중성지방이 혈관에 쌓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얼마부터가 위험한 걸까요? 오늘 그 기준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건강검진 받으셨을 때 피검사표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보면 중성지방이라는 항목 꼭 있습니다. 그 수치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보통 중성지방은 150mgdl 미만이면 정상입니다. 15만 199면 경계 단계, 20만 499는 높음, 500이 넘으면 매우 높은 상태로 봅니다. 500이 넘었다면 혈관 건강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수치가 200이 넘는 6070대 어르신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는데 이런 분들 검사해보면 중성지방이 확 올라가 있죠. 이 중성지방이라는 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 저장 형태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아지면 혈액 속에서 기름 덩어리처럼 둥둥 떠다니게 되고 혈관벽에 착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고 나중에는 막히게까지 만들 수 있어요. 좁아진 혈관은 피가 흐르기 힘들고 산소와 영양이 조직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피로는 쌓이고 몸은 무겁고 심장도 더 힘들어지죠. 이게 반복되면 심혈관 질환, 즉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큰 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성지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관을 천천히 조용히 갉아먹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콜레스테롤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서 비교적 조절이 가능한데 중성지방은 그 자체로 순수한 기름 에너지이기 때문에 과하면 바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사 직후 수치가 확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는 공복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도 검사 받으실 때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로 가셨죠? 그건 바로 중성지방 수치가 식사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도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이 60세 이후에는 몸에 쌓이기 시작해요. 특히 운동량이 줄어든 분들,
걷는 시간이 줄어든 분들은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성지방은 움직이지 않으면 잘 안 빠져요. 그런데 그걸 잡아주는 게 바로 오늘 주제인 양파 껍질입니다. 자연식품 중에서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양파 껍질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곧 그 성분의 정체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과학적으로도 이미 연구된 내용입니다.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천연 물질, 어렵지 않고 우리 식탁에도 늘 있죠. 바로 그게 양파 껍질 속 케르세틴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이 케르세틴이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목조목 풀어드릴게요. 정말 신기하고 또 귀한 이야기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양파 껍질의 과학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양파 껍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껍질은 벗기고 속만 먹잖아요. 껍질은 그냥 쓰레기통에 쓱쓱 버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껍질이야말로 진짜 보물이란 거 아셨나요? 양파 껍질 속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케르세틴, 조금 생소해도 전혀 어려운 성분 아닙니다. 자연에서 나온 천연 항산화 성분이에요. 이 케르세틴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낮추고 혈관 속 기름때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나이 들면 혈관벽이 조금씩 상처를 입어요. 기름때가 끼듯 중성지방이 달라붙고 그게 굳어서 혈관을 막게 됩니다. 그럼 피가 잘 안 통하죠. 근데 케르세틴은 이런 상황에서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기름때를 씻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해줘요. 마치 지긋지긋한 찌든 때를 식초물로 닦아내듯이요. 바로 그 효과입니다. 양파 껍질에 이 성분이 속보다 훨씬 더 진하게 들어있어요. 껍질이 속보다 영양이 더 진한 거죠. 이게 의학적으로도 이미 연구가 됐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양파 껍질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이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중성지방 수치가 유의하게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케르세틴의 힘이에요. 혈관이 청소되면 자연스럽게 혈류가 원활해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손발 저림도 줄고 피로감도 덜해져요. 또한 이 성분은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양파 껍질차 드시고 나서 수치가 변한 사례도 몇 번 봤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다가 두세 달 지나 혈액 검사했을 때 놀라시는 경우 많았죠. 그때마다 속으로 이게 바로 자연의 힘이지 생각했습니다. 한 번쯤 이런 기억 있으시죠? 예전에 어머니가 국 끓일 때 양파 껍질을 넣으셨던 기억. 왜 그런지 그땐 몰랐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걸 몸으로 터득하셨던 거예요. 그 지혜가 지금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엔 과학 없이도 몸으로 느끼고 경험으로 다듬은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걸 요즘은 연구로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이 케르세틴을 우리 몸의 청소부라고 말합니다. 특히 중성지방 높으신 분들 꼭 챙겨보셔야 해요. 양파 껍질 하나로 몸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양파 껍질이면 뭐든 다 좋냐? 그건 아닙니다. 자세한 섭취법과 주의사항은 다음 단계에서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끓이는 시간, 물의 양, 주의할 점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양파 껍질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섭취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양파 껍질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그냥 씹어 먹어도 될까요? 그건 안 됩니다. 딱딱하고 질기고 소화도 안 되고 입에 넣으면 종이 씹는 맛입니다. 그래서 우린 보통 양파 껍질을 차로 마십니다. 또는 국물로 우려내서 먹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두 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째, 양파 껍질차.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일단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합니다. 겉껍질은 흙이나 농약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흐르는 물에 한번 헹구고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다시 헹궈줍니다. 그 다음 햇볕에 잘 말려주세요. 그늘에서도 되지만 말릴수록 더 진하게 우러납니다. 말린 껍질을 보관통에 넣고 필요할 때 꺼내 쓰시면 돼요. 이제 끓이는 법 알려드릴게요. 물 1리터 기준입니다. 양파 껍질 한 줌 정도 넣어주세요. 한 줌이라 하면 대략 양파 2~3개 분량 껍질 넉넉히 집었을 때 양입니다. 냄비에 물 1리터 넣고 껍질을 함께 넣습니다. 센 불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이고 15분 정도 조용히 끓여줍니다. 색이 진한 갈색이나 연한 밤색 나면 잘 우러난 거예요. 다 끓이고 나면 껍질은 건져내고 차처럼 따라 마시면 됩니다. 뜨겁게 마셔도 좋고 식혀서 냉장 보관해 두고 시원하게 드셔도 좋아요. 하루 23잔이면 충분합니다. 식사 중간이나 식사 후에 마시면 좋아요. 절대 공복에는 드시지 마세요. 위장이 약하신 분은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한번 끓인 물은 그날 안에 다 드세요. 다음 날까지 두면 효능이 떨어집니다. 자, 두 번째 방법. 국물에 활용하는 법입니다. 된장찌개, 미역국, 어묵국처럼 자주 끓이는 국물에 양파 껍질 한두 장 넣어서 끓이면 됩니다. 이때는 깨끗하게 씻은 껍질만 사용하세요. 생양파 껍질이라도 같이 끓이면 향도 깊어지고 영양도 우러납니다. 다만 껍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날 수 있어요. 반드시 한두 장만 살짝 첨가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된장국에 넣는 걸 좋아합니다. 된장 맛도 구수하고 껍질 향도 어울려요. 그렇게 반찬처럼 자연스럽게 드시면 부담도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갑자기 뭔가 습관 바꾸면 속도 놀라고 입맛도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래서 기존 식단에 조금씩 섞는 방식이 제일 좋습니다. 또 하나, 말린 껍질을 보관하실 땐 밀폐용기에 습기 없게 보관하세요. 방문에 습기 많은 주방에 두면 곰팡이 생깁니다. 유리병이나 지퍼백에 건조제 하나 넣고 차광되는 곳에 두면 오래갑니다. 주의사항도 조금 있다가 따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양파 껍질도 몸에 좋은 건 맞지만 모든 분에게 다 똑같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우려낸 차는 간단하고 매일 챙기기 쉬워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제 진료실에도 선생님, 양파 껍질 차 계속 마셔도 되죠? 묻는 분들 많아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루 2~3잔이면 좋고 식사 후에 드시고 공복은 피하세요.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껍질 안 버리고 모아두기만 해도 큰 변화입니다. 다음은 양파 껍질차를 실제로 드시고 변화가 있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수치 변화까지 확인된 사례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단순히 좋다더라 그런 이야기 말고 수치로 변화를 본 사례입니다. 실제 제 환자였던 65세 김영수 어르신, 평소에 피로감이 많고 걷기도 버거워하시던 분입니다. 등산을 좋아하셨는데 언젠가부터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후들후들. 진료를 보러 오셨을 때 제가 검사를 추천드렸죠. 혈액 검사를 했는데 중성지방 수치가 236mg/dl 나왔습니다. 정상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였어요. 영수 어르신은 나는 뚱뚱하지도 않은데 왜? 하고 되묻기도 하셨어요. 맞습니다. 체중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수 있어요. 내장지방이나 운동량 부족이 중성지방을 높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양파 껍질차를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하루 2~3잔만 식사 후에 마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이게 효과가 있겠어?
하시더니 2주 정도 지나고 몸이 좀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특히 식곤증이 줄고 속이 덜 더부룩했다고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다시 검사해 봤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163으로 떨어졌습니다. 236에서 163, 무려 73이나 낮아진 겁니다. 물론 양파 껍질 차만으로 모든 걸 바꾼 건 아니지만 식습관은 그대로 둔 채 차만 추가하셨다니까 의미 있는 변화였죠. 영수 어르신은 몸이 가벼워져서 집 앞 공원은 매일 걷게 돼요. 라고 하셨어요.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변화가 커지더라고요. 이분 외에도 70대 여성 환자분 중 꾸준히 차를 드신 분 2달 만에 중성지방이 270에서 190으로 내려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분 다 특별한 약을 쓴 것도 아니고 생활 그대로 양파 껍질 차만 더한 겁니다. 몸은 작은 변화에도 즉각 반응합니다. 단 꾸준히 하셔야 해요. 며칠 마시고 말면 효과 없습니다. 식사 후에 차 한 잔 하루 2~3번 습관처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처음 드시면 향이 낯설 수 있어요. 양파 껍질 특유의 풀냄새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익숙해지면 속이 편해진 느낌이 들어요. 제가 소개한 분들 대부분 어느 순간 안 마시면 허전해요. 라고 하십니다. 몸이 반응한 거죠. 심지어 어떤 분은 양파 껍질 모아서 말려두는 게 이젠 내 취미예요. 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속 실천입니다. 대단한 약보다 지속 가능한 습관. 이게 몸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병원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내 몸을 매일 돌보는 습관. 그게 바로 혈관 건강의 열쇠입니다. 양파 껍질 차는 그 시작으로 딱 좋습니다. 단돈 몇백 원으로 온 가족 건강 챙길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에요. 이제 이걸 드실 때 주의할 점도 꼭 짚고 넘어가야겠죠. 모두에게 다 잘 맞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다음 단계에서는 양파 껍질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 꼼꼼히 안내해 드릴게요. 위장이 약하신 분, 알레르기 있으신 분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 이야기입니다. 양파 껍질이 좋다고 아무렇게나 드시면 오히려 속이 탈 수 있어요. 아무리 몸에 좋다 해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건 아니거든요. 우선 첫 번째, 위장이 약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양파 껍질은 약간의 자극 성분이 있어요. 껍질 자체가 딱딱하고 섬유질이 많아서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메스껍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밥 먹고 2030분 정도 후에 따뜻하게 마셔주면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차갑게 마시는 것보다 따뜻한 게 좋아요. 속을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두 번째, 양파 알레르기 있으신 분 혹시 계시다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양파만 보면 눈물 난다거나 먹고 나면 입안이 간질거리거나 속이 부글거렸던 분들, 이런 반응이 있었다면 껍질도 피하셔야 합니다. 껍질에도 양파 성분이 농축되어 있어요. 드시면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껍질의 상태입니다. 양파는 겉껍질에 농약 잔류 가능성이 있어요. 유통 과정에서 보관성 높이려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껍질을 쓸 때는 무조건 세척이 먼저입니다. 먼저 겉껍질은 떼어내세요. 바깥쪽은 너무 마르고 때도 많습니다. 그 다음 속껍질만 모아서 깨끗한 물에 흐르듯 씻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식초물에 한번 담가두는 겁니다. 물 1리터에 식초 12큰술 10분 정도 담가두세요. 그 다음 헹구고 햇볕에 말리면 됩니다. 햇빛 소독이 농약 잔류 걱정을 덜어줍니다. 절대 씻지도 않고 바로 끓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관 시 주의점이에요. 양파 껍질은 습기에 약합니다. 건조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 곰팡이 생길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여도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바짝 말린 후 밀폐용기에 보관하세요. 지퍼백, 유리병 다 괜찮아요. 단, 통 안에 건조제 하나 넣어두면
더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보관 장소는 직사광선 없는 서늘한 곳이 좋아요. 냉장고는 습기가 많아서 안 돼요. 그리고 껍질 색이 변하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과감히 버리세요. 아깝다고 쓰면 배탈 날 수 있어요. 5번째, 약 드시는 분들 주의. 혈압약, 혈전용해제, 간 기능 조절 약 드시는 분은 양파 껍질 차와 간섭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방약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병원에서도 늘 말씀드립니다. 건강식품도 약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특히 혈액순환 관련 약은 중복작용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 처음 시작하실 땐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진하게 드시면 속이 놀랄 수 있어요. 처음엔 물 많이 잡고 껍질은 조금 색이 연하게 나올 정도로 약하게 우려서 드셔보세요. 속이 편하면 그때부터 서서히 양을 늘리세요. 무조건 많이보다 꾸준히가 더 중요합니다. 양파 껍질은 약이 아니에요. 생활 속 자연 식재료입니다. 부작용 없도록 내 몸에 맞춰 조절하면서 드셔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몸에 이상 반응 느끼셨다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알려야 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자연식품도 내 몸에 안 맞을 수 있어요. 무조건 좋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드신다면 정말 좋은 도움되는 식재료입니다. 여기까지 주의사항 잘 챙기셨다면 이제 양파 껍질을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지 하루 루틴에 자연스럽게 넣는 법을 다음 단계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양파 껍질 차와 함께 실천하면 좋은 생활 습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언가 하나만 먹는다고 해서 몸이 확 달라지진 않죠.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바꾸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씩 천천히 그 방식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팁, 가벼운 걷기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숨차게 뛰는 게 아닙니다. 무릎에 무리 없는 선에서 조용히 걷기. 이게 최고예요. 하루 2030분,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본인 호흡에 맞춰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원 산책 좋고요. 마트 갈 때 엘리베이터 대신 한두 층은 계단도 좋아요. 특히 식사 후 1020분 걷기. 이게 혈당 조절, 중성지방 억제에 직접적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식후 혈당 급상승을 완화시켜준다고 연구로도 나와 있습니다. 양파 껍질 차 드시고 조금 걷는 것. 이게 작은 기적의 조합입니다. 두 번째 팁, 저염식입니다. 우리 입맛은 정말 쉽게 짜게 길들여져 있죠. 된장국도 김치도 국물류도 간이 세면 몸의 수분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 있어요. 특히 짜게 먹으면 몸속 염분 균형이 깨져서 혈관벽에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싱겁게보다 하나씩 줄이기를 추천해요. 예를 들면 국에 간 안 하고 김치로만 간 맞추기, 국물 다 마시지 않기, 밥 위에 올리는 장류, 밥만 덜어 쓰기. 이렇게 하나씩 줄이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입맛은 3주 정도면 다시 잡혀요. 처음엔 심심해도 몸이 편해지면 오히려 개운하고 좋아요. 세 번째 팁, 물 많이 마시기. 의외로 어르신들 중에 물을 잘 안 드시는 분 많습니다. 화장실 자주 가니까 입이 안 말라서 이런 이유로 하루에 물을 너무 적게 드세요.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느려집니다. 중성지방도 제대로 씻겨나가지 않죠. 그래서 하루 11.5리터 정도는 꼭 드셔야 합니다. 한 번에 벌컥보다 조금씩 자주 텀블러나 유리잔에 늘 두고 입에 자주 가져가세요. 양파 껍질 차도 이 수분 섭취에 하나로 포함되니까 부담 없이 챙기실 수 있어요. 네 번째 팁, 혈액 검사 주기적으로 하기. 몸이 보내는 신호, 숫자로 확인하면 훨씬 정확해집니다. 특히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HDL 수치, 간단한 검사로 다 알 수 있어요. 6개월 1년에 한 번 꼭 체크하세요.
아무 증상 없어도 검사로 먼저 변화를 알아차리는 게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5번째 팁, 마음 관리입니다. 이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지질 대사에 영향을 줍니다. 몸의 긴장이 계속되면 호르몬이 변화하고 지방이 쉽게 쌓이는 체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는 것, 조용한 음악 듣기, 좋아하는 취미 갖기, 이런 것들도 혈관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제가 아는 60대 부부는 밤마다 라디오 들으면서 5분씩 서로 손 마사지 해주세요. 그게 가장 큰 혈압약이었어요. 몸은 내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반응합니다. 차가운 말보다 따뜻한 손이 더 큰 치유가 됩니다. 6번째 팁, 소식하기입니다. 양 많고 기름진 음식 매일 먹으면 중성지방은 쌓입니다. 한 끼를 줄이기보다 양을 조금씩 덜어 먹는 습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반찬 수는 줄이지 않고 밥 양을 줄이거나 기름 양념 줄이기, 이런 방식이 좋아요. 속도 편하고 수치도 좋아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 하나하나 다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씩 작게 실천하면 몸은 반드시 변화로 보답합니다. 양파 껍질 차 하나로 시작해 걷고 조금 덜 짜게 먹고 물을 늘리고 검사하고 마음을 돌보고, 이 루틴만 지키면 60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 핵심 포인트만 쏙쏙 정리해 드릴게요. 마무리 정리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 차분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양파 껍질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보물이라고요. 의사들이 혈관 청소기라고 부를 만큼 그 효과가 입증된 성분, 바로 케르세틴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중성지방이라는 게 우리가 나이 들면서 모르게 쌓이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걸 막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 번째, 중성지방 수치를 기억하세요. 150이 넘어가면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200 넘으면 혈관이 위험한 상태. 그래서 꼭 6개월에 한 번은 혈액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양파 껍질차 하루 2~3잔 식후에 마시는 습관. 이게 중성지방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껍질은 씻고 식초물 담갔다가 말려서 물 1리터에 한 줌 넣고 15분 끓이기. 정말 간단하죠. 세 번째, 기억하셔야 할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말면 몸이 반응할 틈이 없어요. 2주, 3주, 한 달 정도는 지켜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수치가 떨어진 분들 전부 꾸준히 드신 분들이었어요. 네 번째, 주의사항도 잘 챙기셔야죠. 위 약하신 분은 공복 피하시고, 농약 걱정되면 세척 꼭 하시고, 약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의하고, 알레르기 있는 분은 드시면 안 됩니다. 5번째, 양파 껍질 외에도 생활 속 습관이 같이 가야 효과가 큽니다. 가볍게 걷기, 하루 물 챙기기, 소금 줄이기, 마음 돌보기,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결국 혈관은 작은 습관의 총합입니다. 우리는 보통 큰 병 나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죠. 하지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은 아직 준비할 시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양파 껍질, 그 작은 한 장이 여러분 혈관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매일 밥 짓고 국 끓일 때 그 껍질 하나 씻어 모아두는 일, 그게 여러분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를 따뜻하게 전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말 간단하게 딱 5줄로 정리해드릴게요. 하나, 양파 껍질엔 혈관을 청소하는 케르세틴이 있다. 둘, 중성지방 150 이상이면 혈관 관리 시작해야 한다. 셋, 하루 23잔
식후 양파 껍질차 꾸준히 마시자. 넷. 위장 약하거나 약 드시는 분은 반드시 주의하자. 5. 걷기 저염 식물 마시기. 같이 실천하면 효과 배가. 이 5줄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은 충분히 제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은 이미 반 이상 실천을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양파 껍질 이제 그냥 버리기. 조금 망설여지시죠? 혹시 예전부터 드셔보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양파 껍질 드셔본 경험 있으신가요? 어떻게 드셨는지, 맛은 어땠는지, 몸에 변화는 있었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 경험은 다른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껍질차 3주째 마시는 중인데 몸이 좀 가벼워졌어요. 된장국 끓일 때 껍질 살짝 넣으니 향이 더 깊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 얼마나 귀한 정보인지 모르실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의 지혜를 나누면 훨씬 더 따뜻한 채널이 됩니다.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 없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보고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꼭 챙겨드릴게요. 이 채널은 지식을 나누는 곳이자 함께 사는 이야기, 따뜻하게 나누는 공간입니다. 혹시 지금 양파 껍질 말리고 계신 분 아직 안 해보셨다면 오늘 저녁부터 식탁 옆에 작은 통 하나 놓아보세요. 껍질 버리지 말고 모아두기부터 시작해요. 모으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몸을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한 줄 한 줄 읽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은 결국 작은 실천의 연속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지금 시작해도 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살포시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크게 응원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어렵지 않게 따뜻하게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돌보신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